자, 오늘 나눠준 그 자료는 그 자코비안을 이용하는 그 뭐 방법인데 좀 증명이 좀 수학적인 증명이라서 수업 시간에 그걸 다루기에는 좀 범위가 벗어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또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게 왜 자코비안이 그 랜덤 베리어블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PDF를 얻는 데 사용되는지 그 수학적인 근거를 그 자료에서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하다가 우리 조교가 오면 이제 그 채점한 걸 나눠줄 거거든요. 시험 2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오늘 배울 거를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배울 거는 크게 Transformation of Random Variable 그 주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Transformation of a Random Variable. 그러니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되어 있는 Y의 PDF를 구하여라.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뤘었죠. 그렇죠? 자, Y는 AX 플러스 B. 아주 간단한 형태인데 X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PDF를 알고 있었을 때 Y에 대한 PDF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리니어하게 트랜스포메이션 되어 있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에 대해서 구하여라 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어떠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냐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루려고 그래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나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우리 뭐 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러한 네 가지를 분류를 제가 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Z는 X 플러스 Y의 형태로 되어 있는 Z의 PDF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Z는 X 플러스 Y. 근데 X와 Y의 우리가 조인트 PDF를 알고 있었을 때 Z의 PDF를 구하여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Z는 XY 형태, X 곱하기 Y. 그러니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곱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Z의 PDF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룰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Z는 maximum XY. 그러니까 X와 Y 중에서 맥시멈 값만 항상 취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세 번을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본 것만 점수를 최종 점수로 넣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각각 하나하나 넣었을 때하고 다르겠죠. 디스트리뷰션이. 그런 것처럼 X하고 Y가 있는데 X, Y에 대한 맥시멈 값만 취하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Z. 예를 들어 안테나가 두 개가 있는데 요즘 안테나 많이 쓰이거든요. 안테나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액세스 포인터 무선넷 쓰려고 집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안테나가 요즘 하나짜리가 없어요. 막 4개짜리도 나오고 심지어 6개, 8개까지 나와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신호 중에서 시그널 레벨이 가장 높은 것만 항상 얘가 선택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웃풋 시그널은 맥시멈 안테나 1, 안테나 2, 안테나 3 또는 안테나 4 그렇게 취하는 결과에 대한 PDF를 구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세 번째가 맥시멈을 취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Z의 랜덤 베리어블을 구하는 것. 그렇게 네 가지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렇죠? 그 네 가지 문제를 다루고 나서 이제 일반화된 이제 Z가 아니라 Z와 W 두 개가 XY가 Z로, XY가 W로 가는 좀 더 일반적인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채점한 걸 나눠줄게요. 자, 박 중간자를 모르겠어요. 박 2016-171082. 이름이? 박흠수? 흠수. 우흠우.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박병진. 안정민. 김희원. 네. 심창민. 김범서. 김경민. 이상희. 고소영. 임광민. 금우용. 정혜연. 황태원. 문재욱. 김희배. 이시영. 김경희. 이윤주. 이윤구. 16학번. 김동관. 황효석. 누구? 이윤구 맞죠? 황효석. 윤혜인. 김소희. 이원민. 백은우. 정희정. 임서훈. 전병재. 이혁주. 임서훈. 대답을 좀 해주면 좋은데. 이혁주. 정지균. 남도연. 정상현. 고소영. 안 왔고. 자, 고영민. 황재준. 이정민. 김보영. 윤명석. 이병권. 문윤원. 김상민. 한수빈. 최주영. 김나현.
이찬우, 윤명석 안 왔고, 박진웅, 김우성 14학번, 황인재, 노형환, 유동우, 김윤희, 임순조, 조중호, 오치원, 김선호, 백소희, 김연신, 김우성 16학번, 차홍설, 유재익, 이소희, 장동원, 차가연, 이병헌, 임수빈, 전달 좀, 이웅열, 엄경호, 이동권, 박준호, 이승현, 나도요, 김현식, 김성철, 황인재, 이름이? 황인재, 임순조, 다 받아보셨죠? 이제 기말이 있습니다. 기말을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언제 볼지 모르겠고, 최대한 그 배울 것,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나서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 소리는 빨리 배우면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질문? 합산이, 예, 이따가 조교 끝나고 나서 조교면 어나운스를 할 겁니다. 그럼 합산 잘못할 평균 내가 지금 받아와가지고 그걸 못 봤거든요? 한번 봐줄 수 있는데, 이게 쫙 드러나가지고, 예. 그, 스태티스틱스는 구해가지고 올려줄게요. 그죠? 만족해요? 이제 호목이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호목이 계속 많이 나올 거고,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 부분은 정말 프랙티스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필요하고, 물론 이 확률에 대해서 깊은 생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막 프랙티스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두고 막 계속해서 그걸 고민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나 주고 그거에 PDF를 구해라 라든지 그러면 막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실정에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자, 이제 기말을 기약하면서 시험 두 번째까지는 있고 기말이 제일 포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잘 준비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름을 쓸 때 좀 잘 다른 거 그냥 갈게 써도 다른 건 조교가 채점하니까 저 상관없는데 이름은 제가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좀 정자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조금 전에 오늘 4가지 내용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4가지가 뭔지? 첫 번째가 z는 x 플러스 y. 그쵸? 그러니까 x, y라는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스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거의 조인트 PDF를 알고 있어요. 조인트 PDF를 알고 있을 때 z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인데 is known. z는 x 플러스 y의 형태에 또 z는 x, y 형태. 3번 z는 maximum x, y. 네 번째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형태의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구하여라. 즉 find PDF of z. 이걸 풀자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transformation of a random variable 이라고 말을 해요. 랜덤 베리어블의 변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가 거의 우리 통신에 있어서 어떤 무엇인가를 어널리시스 할 때 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거의 99%는 다룬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어널리시스 할 때 어떤 통계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런 PDF를 구하는 거가 대부분 문제가 돼요. PDF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확률 구할 수 있죠. 그렇죠? 확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ean, variance 그런 거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3가지의 좀 기본적인 문제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prerequisite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1번.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x of t하고 h of t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인티그레이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이 컨볼루션 한 거를 우리가 YT,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H of T가 시스템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면은 그거의 아웃풋은 X of T에다가 H of T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 X of 람다, H T 마이너스 람다. 람다에 대해서 적분. 그쵸? 그쵸? 그래서 Y of T는 여기 T가 있고 여기 그 인티그레이션 하는 이 베리어블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커뮤테이티브 해가지고 h of 람다 x 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렇죠?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구하냐면 E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쓰죠.
그렇죠?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메가는 2파이 f로 제가 변수 변화를 하면 2파이만큼 스케일링을 하면 y of t는 2파이분의 1 yf 2에 플러스 j 오메가 t df 이렇게 d 오메가 오메가로 썼으니까 뭐 그러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j 오메가로 쓸게요. j 오메가 그 다음에 d 오메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 푸리에 트랜스폼 f에 대한 식 대신에 이렇게 써도 우리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f 대신에 j 오메가 f 대신에 j 오메가.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그냥 오메가를 쓰는 게 아니라 j 오메가를 쓰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y of f 하니까 f 대신에 2파이 f를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대입해 가지고 쓰는데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x of f 그렇게 쓰는데 그거를 오메가로 나타냈을 때는 x of j 오메가 그렇게 보통 씁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식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두 개는 서로 인버서블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할 조건이 무엇인가요? x of t가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즉 x of f가 존재한다. 그 존재할 조건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을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디리클리 컨디션이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물어보는 디리클리 컨디션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인티그러블하다. 그러니까 엑스포넨셜 함수는 오실레이션 되는데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함수가 인티그러블 해야지만이 x of t를 해서 x of t가 조금 감소적으로 함수가 되어야지 인티그레이션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PDF도 일종의 함수예요. 그렇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함수란 말이죠. PDF도 면적이 항상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티그러블 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PDF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또 인티그러블 함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정의합니다. 캐릭터리스틱 펑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존재하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에 PDF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CF of 랜덤 베리어블 x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x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의 x 2에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플러스를 써요.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지만은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를 쓰는 방식을 써요. 이렇게 써도.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오실레이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역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뿐 오실레이션이라는 함수는 똑같아요. 엑스포넨셜의 지수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마이너스면은 감소함수고 플러스면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복소수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매그니튜드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복소수 여기 J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오실레이션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마이너스면 시계의 반대 방향이냐 플러스면 시계 방향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일종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뿐이지 전혀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PDF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플러스를 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배웠을 때부터 이렇게 쓰고 있고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이렇게 쓴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 왜 쓰냐면 그냥 따라하기 싫어서 쓰는 것 같아요. 확률에서 풀이의 트랜스폼이라고 말하지 않고 확률에서는 그래서 characteristic function이다 라고 define을 해요.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고. 한 가지 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버스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버스는 fx는 characteristic function을 알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x j 오메가 그 다음에 2에 이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 오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characteristic function으로부터 PDF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리서치 여러분들이 하고 논문을 찾아와가지고 논문을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고 아예 쓰지 않는 논문도 있어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f of 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의 트랜스폼을 구해보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부호가 달랐 뿐이지 모든 풀이의 트랜스폼의 프로퍼티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가 유지가 되냐면 만약에 함수,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함수의 이러한 컨볼루션은 characteristic function으로 보면 characteristic function of x 곱하기 characteristic function 오메가. 즉 한쪽에서의 컨볼루션은 풀이의 도면에서 곱인 것처럼 convolution in time, multiplication in frequency 인 것처럼 똑같은 이런 성질을 유지를 해요. characteristic function은. 예를 들어 한번 구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fx가 이러한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to 시그마 제곱 x 제곱. 즉 여기 시그마 제곱 넣어볼까요? x가 이러한 제로민이고 시그마 제곱의 베리언스를 갖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했었을 때 요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그러면 j 오메가는 by definition 1 of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의 제곱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 x dx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2파이 시그마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j 2 시그마 제곱 오메가 x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j 시그마 오메가 제곱 x를 제곱해가지고 곱해줄 겁니다. 어떻게 하면 j 시그마 제곱 오메가 x를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j 시그마 제곱 오메가 x 제곱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고 싶은 거죠. 가우시안 관련된 이런 문제는 항상 완전 제곱꼴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인티그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x 마이너스 여기에 뭐가 될 거냐면 j 시그마 제곱 오메가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j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4제곱 오메가 제곱 x 제곱인데 2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2 시그마 제곱 분의 시그마 4제곱 오메가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이 부분을 바깥으로 빼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에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 되고 사라지고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오메가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1 오브 2파이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j 시그마 제곱 오메가 x의 제곱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가우시안 덴시티 펑션의 면적을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민값이 j 시그마 제곱 오메가 x 잘못해 x를 빼야 되죠. 미안합니다. 여기 x가 빠져야 돼. 진짜 뭐 j 오메가 시그마 제곱 오메가 여기 x가 빠지죠. 미안합니다. 그냥 이걸로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항상 1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우시안 PDF인데 여기도 x가 빠져야 되죠. 가우시안 PDF인데 j 시그마 제곱 오메가의 민값을 가지고 시그마 제곱이 베리언스인 가우시안 PDF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가우시안 PDF 형태의 전체 면적은 1이 되기 때문에 항상 1이 되어서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리스틱 펑션 말고 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MGF라고 말을 하는데 MGF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리스틱 펑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표시를 이렇게 해요. X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MGF는 PDF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MGF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죠? 자, 이 MGF와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단지 PDF를 변환한 거, 즉 푸리에 트랜스폼 하듯이 아니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듯이 이렇게 변환한 거를 각각 캐릭터리스틱 펑션 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컨볼루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했고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에 XY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거의 조인트 PDF는 각각의 PDF의 곱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X가 기분일 때 Y에 대한 PDF는 베이스 룰에 의해서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이 Y하고 X가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X가 주어졌다고 해서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X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Y하고 같다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보면 조인트 PDF는 각각의 PDF의 곱하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G는 X 플러스 Y의 형태로 되어 있는 G의 랜덤 베리어블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통신을 더 이렇게 깊이 배워가면서 4학년 때 이제 이동통신공학을 배울 때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면,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고려하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통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난 중간고사 두 번째 봤을 때 통신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파워 이피션시. 두 번째, 스펙츄럴 이피션시. 그렇죠? 세 번째는 잘 말 안 하지만 사람들이 세 번째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코스트 이피션시. 그 세 가지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돈과 법에 의해서 직결되기 때문에 첫째 파워는 법에 의해서 규제가 돼요. 우리 뭐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파워는 어느 이상으로 절대 못 쓰게끔 법으로 규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 법에 의한 레귤레이션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법에 조항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파지능 그 법에 의하면 다 파워가 뭐 얼마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스펙슈얼 이피션시는 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 주파수를 또 경매하려고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통신사에서 너무 비싸다. 너무 정부에서 비싸게 팔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주파수를 사는 거가 주파수 1헐츠당 얼마의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서비스를 할 때는 그만큼 빼내야 돼요. 1헐츠당 얼마라고 빼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신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돈 안 들고 성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그 생각이겠죠. 파워도 증가시키지 않고 주파수도 증가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폭도 넓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주파수 효율적이고 파워 효율적이고 코스트는 모르겠고 일단 코스트는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하지만 코스트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근데 코스트가 올라가는 가격은 주파수를 사용하러 올라가는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그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1990년대 초부터 그 연구가 시작되고 2000년대 중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4G의 바로 전신인 3G에서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하다가 4G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고 앞으로 5G에서는 무조건 당연하게 쓰일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다중 안테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테나를 하나 쓰지 말고 2개 쓰고 3개 쓰고 4개 쓰고 더 많이 쓰면 쓸수록 훨씬 더 효율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레이트 높여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그널 프로세싱들을 배우는데 또 그런 걸 했었을 때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느냐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안테나 2개를 썼다라고 하면 안테나 하나에서 오는 신호와 안테나 두 번째에 오는 신호를 2개를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테나 첫 번째로 오는 안테나의 시그널에 갖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테고 두 번째 안테나가 갖는 시그널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텐데 2개를 더하면 새로운 Z가 형성이 되어서 Z는 X 플러스 Y 형태가 되는데 이 Z의 PDF를 알아야지 안테나 하나 또는 2개를 썼을 때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우리는 정량적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리니어 엘지브라의 약간의 테크닉, 수학적인 테크닉을 사용하면 성능을 월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리니어 엘지브라에 배웠던 약간의 그 수학적 그 매트릭스에 대한 어떤 해석 방법 그거가 바로 여러분들 서킷에 구현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동통신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PDF를 구하는 건 이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너무 장황하게 말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PDF를 구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Z는 X 플러스 Y 제가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저걸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저 문제를. 저거를 X 플러스 Y 2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더했는데 그거가 아니라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더할 수도 있어요. 마치 안테나를 N개를 더하는 것처럼 그래서 Z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점점점 XN 해서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더했을 때 Z의 PDF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2개의 랜덤 베리어블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문제를 우리는 2가지 서로 다른 문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X하고 Y가 서로
인디펜던트한 경우, 독립적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x, y가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이 아닌 경우가 두 번째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x하고 y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해요. 코릴레이션이 있는 경우는. 그렇죠? 예를 들어 안테나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세기가 아주 약해요. 약해가지고 두 번째 안테나 신호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안테나 신호를 봤더니 얘도 약해요. 그랬더니 별로 이걸 효율성이 없어요. 안테나 두 개가 그 서로 약한 걸 써봤자. 하나가 되게 강해요. 얘가 또 강해요. 그러면 또 그때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강할 때는 안테나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신호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얘가 약하다고 해서 얘가 굳이 약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인디펜던트 하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최대의 우리는 이 안테나,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그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인디펜던트한 경우라는 거죠. 하지만 코릴레이션이 있으면은 성능이 얼마나 나빠지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당장은 인디펜던트한 경우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죠? 코릴레이션 문제는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듯이 어려운 문제 하나 툭 던지고 이거를 뭐 3주 안에 풀어오라 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었을 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졸립죠? 딱 지금이 갑자기 엎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옛날에는 화나는데 요즘 웃겨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 자, G는 X 플러스 Y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G에 대한 PDF예요. 그렇죠? G에 대한 PDF인데 G에 대한 PDF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probability random variable G가 어떤 값 G보다 작을 확률. 그렇죠? 요거는 뭐하고 같다고 했냐면 probability G가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합이기 때문에 이 값 G와 작을 확률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X, Y에 대해서 여기가 Z 0 해서 요 부분이 면적이 될 거예요. 그렇죠? X, Y로 이루어진 곳에 이곳의 면적을 PDF로서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 확률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는 더블 인티그레이션 fxy xy dx dy 그리고 x 플러스 y가 c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하나만 기준점을 잡으면 돼요.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면 x 먼저 인티그레이션 하는 걸로 그래서 x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요 지점까지 x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는 z-y까지만 적분을 하는 거죠. 구간이. 그 다음에 y는 그 지역에 있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면 우리는 xy, dx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y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FG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Y까지 fxy, xy, dx, dy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let 이렇게 써볼게요.
fxy, xy를 x에 대해서만 적분한 것을 gxy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함수로 그냥 임의 함수로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g x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g-y, y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g x 대신에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d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을 때 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CDF, 조인트 CDF에 대한 특징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C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PDF이기 때문에 PDF는 CDF를 미분한 거여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여기는 Y고 우리는 Z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Z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함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Z-Y를 미분하면 그냥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Y, 이거를 미분한 거는 이 정의에서 GXY를 미분하면 다시 FXY가 되므로 Z-Y, Y, DY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Z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y, z-y, y, dy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y 먼저 적분을 한다면 똑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fxy 여기다 x를 넣고 y 대신에 z-x를 넣고 그 다음에 dx를 넣어도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적분을 먼저 하느냐라는 거는 중요치 않은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as a special case consider two independent random variables. 그러니까 xy가 서로 independent 하다라고 한다면 이 소리는 뭐냐면 fxy, xy는 각각의 PDF에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fz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z-y 그 다음에 fyy, dy 이거나 y 먼저 적분을 했을 경우는 x, fy, c-x의 dx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fx와 fy의 컨볼루션이다 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컨볼루션이냐? 라고 한다면 아까 컨볼루션의 정의를 보면 여기에 있는 z가 있고요. z 대신에 z-y 아까 뭐라고 했냐면 t-람다 그 다음에 람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형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characteristic function으로 나타내면 characteristic function에서는 각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경우 제가 이걸 먼저 할게요. XY의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XY의 맥시멈 값을 취하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Z가 있어서 Z의 PDF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거 같아요. probability Z가 맥시멈 매번 X, Y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맥시멈을 취하는 잘못 썼습니다.
z가 어떤 z보다 작을 확률인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z 대신에 max xy z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요거는 probability x가 z보다 작아야 되고 and y가 z보다 작아야 되는 거가 조인틀리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2에서 z까지 마이너스 인피니티 2에서 z까지 fxy, xy, dx, d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인디펜던트한 경우 인디펜던트한 케이스에 있어서 요 FZ는 probability of X가 Z보다 작고 Y가 Z보다 작은 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Z 곱하기 FYZ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일어나는 거가 전혀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에 그러면 PDF를 구하면 FZ의 Z는 Z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먼저 이 함수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G가 나오겠고요. 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면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Z는 XY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XY다.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레지언을 찾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G는 XY다 라고 한다면 FZ의 Z는 probability of Z가 어떤 값 G보다 작을 확률인데 이 랜덤 베리어블 Z는 랜덤 베리어블 XY가 같으므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probability of Y가 XZ의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형식이 될 거냐면 Y는 X분의 Z 이렇게 그래서 Y는 X분의 Z 여기가 X, Y의 랜덤 베리어블일 때 X분의 Z보다 작을 확률이기 때문에 뭘 나타낼 거냐면 뭘 나타내겠어요? 이것보다 작을 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렇죠? 자, 요거의 면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면적을 제가 CXY라고 한다면 요거는 FXY, XY, DX, DY 여기 CXY 항상 면적을 찾아서 XY로 인티그레이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보면 먼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분의 z까지 그렇죠? x분의 z까지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할게요. y분의 z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 처음에 요 그래프를 보면은 면적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 y가 0보다 클 경우 이거는 y가 0보다 클 경우 두 번째는 요 면적은 y가 0보다 작을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두 개의 면적을 나눠 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0보다 클 경우는 y는 0부터 무한대까지 있고 x는 이렇게 이쪽까지 다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이쪽은 이쪽이 면적이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요 지점까지
이 지점이 y분의 z까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fxy, xy.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하고 y에 대해서 적분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y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그리고 x는 요 지점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y분의 c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제가 미리 풀어온 거를 조금 볼게요. fz의 z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조금 전에 했던 거의 그 g 펑션처럼 먼저 gxy zyy 마이너스 gxy 마이너스 무한대 y dy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일 경우에는 gxy 무한대 zy 그 다음에 gxy zy y d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pdf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 부분을 z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z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y분의 1 요거를 미분하면은 그대로 xy가 될 거고 xy, z, y, dy 이 부분은 상수이기 때문에 0이 z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으로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은 z가 여기 있지만 무한대이기 때문에 1이 되어서 0이 될 거고요. 적분을 하면 이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요 y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여기가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y분의 1 fxy zy y dy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 y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의 값을 갖는 y이기 때문에 음수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수에다가 음수하니까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dy다. 자, 네 번째로 마이크 안 써도 다 들리죠? 네. 마이크가 무거워요. 네 번째로 뭘 보려고 하냐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형태를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테나 두 개를 단순히 더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 더 많은 경우가 파워 컴바이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워를 더한다라는 거죠. 단순한 앰플리튜드 컴바이닝이 아니라 파워를 컴바이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이 문제하고 똑같아요. x, y가 있었을 때 이 거리가 루트 z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DF, z에 대한 PDF를 구해서 그걸 미분해서 우리는 CDF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of z가 z보다 작을 확률. 이거는 probability of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z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 면적을 아까처럼 CXY라고 나타낸다라면 이 XY가 요 CXY에 있는 그 면적 동안의 XY를 각각
적분 구간으로 두어서 요 PDF에 대해서 조인트 PDF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면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dx, dy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 dr, d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거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서 저희가 특별한 이그젬플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이그젬플이냐면 첫 번째로 x가 y가 둘 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로민과 시그마 제곱의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고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이 경우에 대한 예제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면 FGG는 XY가 CG, CXY 여기가 바로 CX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썼었을 때 여기 좀 깨끗하게 다시 써볼게요. CXY 이렇게 썼었을 때 FXY, XY, DX, DY인데 두 개가 이 조인트 PDF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각각의 PDF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곱을 해보면 이 PDF는 1/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제곱 곱하기 y 역시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y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렇죠? 요거를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운 방법이 뭐냐면 렉탱귤라 코디네이트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이 적분을 하는 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요거를 우리가 할 거냐면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dx dy 이렇게 써 있는 것을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래서 dx dy는 r dr d세타로 변형이 되는 거죠. 면적이 dx만큼 약간의 dx와 약간의 dy만큼의 그 곱이니까 사각형의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xy 코디네이트로 보면 x에서 dx만큼 y에서 dy만큼 요간의 그 곱이니까 그 사각형의 어떤 면적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원으로 봤었을 때는 dr만큼 dr이니까 이 r에서 반지름이 r에서 조금 더 가는 요 부분과 세타로 더 가는 여기에다가 r을 곱하는 그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벡터 어널리시스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건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배웠으면 나중에 책 찾아보고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배웠으면 책을 찾아내도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배웠으면 책을 찾아내면 아 그때 이랬지라고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벡터 어널리시스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되고 r은 0에서 z까지 그쵸? 여기 반지름이 z이기 때문에 z까지 z까지 쓸 수가 있고 r은 아니죠. 여기서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보냐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z가 되겠죠. 루트 z. 그 다음에 여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r, dr, d세타. 이렇게 구하면은 그 z에 대한 요거를 적분하면은 z에 대한 pdf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2파이 시그마 제곱 0에서 2파이까지 요거 먼저 여러분들이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r제곱 r, dr. 그 다음에 d세타. 여러분들이 이거 적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미분한 거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 시그마 제곱 2r. 그러니까 r. 근데 여기 r이 있어서 시그마 제곱분의 r 하는 부분이 미분이 된 거라서 훨씬 쉽게 우리 이 적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여러분들이 이 PDF를, Z에 대한 PDF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경우가 뭐였냐면 Z는 X 플러스 Y. 두 번째가 뭐였냐면 Z는 maximum X, Y. 그렇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Z는 XY. 네 번째가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난 시간 했던 이제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V가 있는데 V는 루트 Z인 거예요. 루트 Z. 그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형태인 거죠. 그렇죠? 자, 요거에 find PDF of Z.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구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구해보면 probability, V죠. probability, 그러니까 여기서 V에 대한 PDF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probability of V가 루트 V보다 작을 확률. 어이구. V가 V보다 작을 확률. 근데 V는 루트 Z하고 같으므로 이게 V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probability Z가 V 제곱보다 작을 확률. 요거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FZ에 대한 PDF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Z에다가 V 제곱을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CDF를 구하고 그 CDF를 V에 대해서 미분해야지 PDF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홈워크로 네 가지 변환하는 문제만 해가지고 홈워크로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많이 해보고 답을 얻어내도록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방을 다섯 번째라고 하면 여섯 번째 새로운 문제인데 V는 G, X, Y, W는 H, X, Y. 이렇게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VW가 존재한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F, X, Y 이 조인트 PDF는 노운이면 find 이거를 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find V와 W의 PDF를 구하여라. 즉 이렇게 구하는 걸 이 조인트 PDF로부터 이 싱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PDF를 구하는 걸 어떤 PDF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마지널 덴시티 펑션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구할 수 있다라면 조인트 PDF를 구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마지널 덴시티 펑션은 W에 대해서 적분하고 W는 랜덤 베리어블 W는 V에 대해서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걸 시험 문제 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즉, 예를 들어, x, y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둡시다. 어떤 말이냐면, identically,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distributed random variables.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D random variable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DF가 두 개가 각각 같아요. 그리고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예제처럼 X, Y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X도 가우시안이고 Y도 가우시안. 그리고 서로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었죠. 제로민과 시그마 제곱의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했었을 때 두 개의 조인트 PDF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IID다라고 말을 하는데 IID면 많은 문제가 쉬워져요. 계산하고 뭐 이 PDF를 구하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쉬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correlated independent의 반대는 뭐냐면 independent 하지 않은, 즉 correlation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correlation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correlation을 linear, 그러니까 independent하게 변형을 시켜주는 무슨 하나의 함수를 또 우리가 도용을 해서 correlation한 경우의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했었을 때 인디펜던트 하지 않는 경우는 인디펜던트로 변형을 시켜서 랜덤 베리어블을 해서 푸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ID인 경우가 가장 이 확률 문제 중에서 이렇게 변형된 랜덤 베리어블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어프로치가 아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자,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X, Y가 둘 다 그리고 이건 IID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했었을 적에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X분의 Y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 GXY고 요거가 HXY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FXY를 알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GH는 각각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함수이지 어떠한 디스트리뷰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우리는 요 R세타의 조인트 PDF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XY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XY로부터 자코비안을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제가 자코비안을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자코비안 요거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디터미넌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또는 J는 X에 대해서 R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R에 미분하고 X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요거는 제가 J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즉 요거의 그 뜻을 보면 FR 세타, R 세타에서 이루어지는 면적이 이걸 제가 J라고 표시해 보면 fxy로 이루어진 면적하고 같아서 이 면적을 r이라고 할게요. 렉탱귤라로 이루어진 xy 렉탱귤라로 이루어진 요 면적으로 하는 프로버빌리티나 요 면적으로 하는 프로버빌리티가 같도록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요 면적의 비교값 요 비교값이 바로 요 자코비안 또는 요 자코비안
자코비안의 역수, 저 면적의 비례값이 저 자코비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오를 나눠준 여기에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저걸 증명하는 거가. 벡터 어널리시스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기하학적인 면이 들어가서 조금 스코프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확률에서 어느 정도 다뤘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만 몇 개 다음 수요일 날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수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랜덤 프로세스를 한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배울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